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이 암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진머만 전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미국의 도움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동맹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의 생산력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영원히 전쟁이 끝나지 않겠다. 그래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로 가는 상선을 공격을 해서 보급을 끊으면 그 연합국이 항복을 할 것이다. 이런 그 구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되면 미국 배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면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멕시코는 미국과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머만이라는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 대사한테 한번 잘 교섭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암호가 중간에서 인터셉트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영국에서 가로채게 되거든요. 이거를 미국 정부한테 넘기는데 미국 정부가 그거를 뉴스에 이렇게 터뜨리면서 뭐 우리를 공격하기로 했다고 독일이? 그럼 우리가 먼저 참전할래? 라고 여론이 들끓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그게 1차 세계대전의 종결 원인 중에 아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국이 참전해서 도와줬다는 거. 여기 뒷얘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바로 영국이 터뜨릴 경우 독일이 우리 암호가 깨졌잖아 하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계속 독일 암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멕시코 정부 안에 스파이를 침투시켜서 굳이 멕시코에 있는 그 전문을 훔치도록 해요. 아, 치밀하다. 그래서 그걸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1923년에 알게 돼요. 1923년 전쟁이 1918년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전쟁 끝나고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설마 우리 암호가 깨졌으랴 했는데 실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자랑을 한 거죠. 우리가 독일의 암호를 깼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쓰는 바람에 독일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역사에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독일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를 갈면서 다음 전쟁을 대비하죠. 그걸 왜 써, 백서에?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암호에 대한 것들은 비밀로 끝까지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뭐 이를 갈다가 말았어요? 아니면 뭐 다음 전쟁을 위해서? 아니죠. 뭐... 그래서 애니그마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기계가 암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타자기 아니에요, 이거? 저기 타자기 같이 버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A부터 Z까지 그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를 예를 들어 딱 누르면 조기 위에 뭐 Z, 뭐 C 이렇게 해서 램프가 있죠. 거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A를 딱 눌러서 Z에 불이 딱 들어오면 A는 Z로 암호화됐구나 이런 거고요. 저 위에 지금 리더스 저 뭐야 이거 톱니예요 그게? 그건 톱니입니다. 그래서 저 톱니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어떤 순서로 톱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암호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저 기계를 훔치지 않고서는 해독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기계를 훔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내가 이 톱니의 어떤 그 설정 값을 모르면 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근데 거죠. 어떻게 해독했어요? 기계는 엄청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이제 설정값을 매일매일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담당하는 병사들이 귀찮으니까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되게 쉬운 걸로 계속 쓰거나 이랬던 거죠. 독일에서도 저 애니그마가 자꾸 해독될 것 같으니까 저 톱니의 개수를 자꾸 늘려갑니다. 그럼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럴수록 그 암호 장비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쵸.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 현대 암호 장비를 만들 때는 얼마나 쓰기가 편하냐,
얼마나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체 인식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고. 왜냐면 나는 너무 편안하니까 열기에. 그럼 이거는 결국 해독을 못 합니까? 해냅니다. 아 이것도 해요. 네, 사실 이것도 절대 깨질 수 없는 암호 체계라고 했는데 네. 정말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정말 별의별 전문가를 다 모아요. 수학자, 과학자 당연하고 언어학자, 심지어 뭐 체스 전문가 그리고 뭐 십자말풀이 덕후 그런 분들까지 다 모아서 어떻게든 이걸 해보자. 그런데 그 정말 많은 분들 사이에 그 위대한 수학자 앨런 튜링이 있었죠. 아 앨런 튜링.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차원의 방정식의 차원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죠. 결국은 이제 저기 유한한 개수의 톱니바퀴가 있는데 돌아가는 게 무한한 경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다 조합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 독일군이 저 키를 하루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러니까 저거를 경우의 수가 만약에 뭐 1000억 가지라면은 1000억 가지를 푸는데 뭐 100년 걸린다 그러면 풀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얼마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나 이런 문제거든요. 적어도 오전 중에는 다 풀어서 오후부터는 빨리빨리 그 전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라 어려운 문제인데 애니그마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예요. 독일군은 언제나 아침 6시에 날씨에 대해서 전 군에게 알려줘요. 오늘 날씨는 어떻다. 근데 그거는 딱 틀이 있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오늘의 날씨 거기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들을 쫙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드디어 애니그마라는 기계를 깨기 위해서 이제 봄배라는 기계를 만들어요. 기계에 기계를 맞서는 거죠. 와.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보는 기계가 막 돌리면서 찾아가는 거죠. 적다 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계가 결국은 이제 컴퓨터의 아이디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풀리게 하려면은 맞춤법을 틀리게 써요. 그러면 못 풀어요. 아군이 못 그러면 안 알아. 되는데. 아군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아군은 근데 대충 이해를 해야죠.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아군은 중요하지 않아. 깨지지 않게만. 그냥 깨지지 않게만 안 깨지는 게 하는데 중요한 집착하는 거지. 예.